갱년기 동안에는 호르몬의 변화, 즉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비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감소되면 첫째, 점막의 변화가 생깁니다. 비강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염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비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감정의 변화. 갱년기 동안 정서적 불안정 상태나 스트레스는 비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년에 생기는 비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염 치료에 주로 양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비강 스프레이와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데요.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염증을 줄여주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알레르기의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가지 치료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은 효과는 좋지만 장기간 사용할 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스테로이드는 피부 위축, 색소 변화,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졸림, 구강 건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전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비염이라고 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비염을 한방적으로 치료할 때는 크게 4가지로 세분해서 치료해주면 임상 경험상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맑은 콧물이 주증상인 비염.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심해지고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는 소실되는 특징이 있고요. 콧물이 맑고 묽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는 몸이 허약하고 냉한 사람에게는 소청룡탕, 영광감미 시나인탕류, 그리고 정력대조 사페탕, 망부자 세진탕 등의 처방이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체격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사간마왕탕, 갈근탕류, 월베가바라탕, 마행감소탕 등의 처방을 체질에 맞게 저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둘째, 끈적한 콧물이 주증상인 경우. 희고 끈적한 콧물이 특징이고요. 차가운 온도에 대해서 심해지고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냉한 사람들은 개지거 작약가 조협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는데요. 체격이 좋고 열이 많은 환자들은 갈근탕류, 월베가바라탕, 마행감소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런 콧물이 주증상인 경우, 축농증과 부비동염이 이에 속하는데요. 누렇고 찐득한 콧물이 특징이고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냉한 환자들은 배농탕, 배농산, 배농상급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체격이 좋고 열 많은 사람들은 갈근탕류, 월비가바나탕, 마행간슴탕, 그리고 위경과 길경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조성 비염이라고 있는데 코점막이 수분이 말라서 건조해지는 것이죠. 콧물도 없고 코가 가렵고 마른 코딱지가 있고 코가 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계절인 가을, 겨울에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습한 환경에서는 증상이 좀 완화됩니다. 건조성 비염은 허약하고 열이 적은 사람보다는 열이 많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고요. 처방으로는 황금탕, 시오가 미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코 마사지법이 있는데 콧볼 이쪽을 영양혈이라고 해요. 이쪽을 손으로서 이렇게 압력을 주며 10초 동안 눌렀다가 뗐다가 해가지고 3에서 5회 정도 반복해주면 코가 뻥 뚫리든지 코가 호흡하기 좀 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가 이쪽에 있는 것을 찬죽혈이라고 하는데요. 눈썹 사이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코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코로 호흡하기라든지 코의 증상이 훨씬 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염과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눌러보면 압통점이 있어요. 그 압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증상이 완화되고 비염의 증상도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에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 귤과 오렌지와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은 면역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베리류는 황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도 있는데요.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마늘, 항균과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역성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와 고등어가 있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 김치, 요구르트와 같은 것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을 치료하다 장을 개선해가지고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치료도 하기 때문에 발효 음식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비염 환자가 피할 음식은 첫째, 유제품, 우유, 치즈와 같은 것들이 있죠. 유제품은 점액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가공식품, 인공 조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가공 음식도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설탕이 많은 음식, 과자, 탄산음료, 단음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면역 기능을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밀가루 제품.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점액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술은 다 안 좋겠죠. 술 자체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염증도 유발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제가 항상 열이 많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매운 음식은 열을 몸에서 생성시키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코가 막히거나 염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소화에도 부담감을 주면서 염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